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시절 141번째 이야기. 대대훈련 4. 주야 공격 그리고 끝. 1981년 10월 16일 01시 30분 일제히 기상하여 텐트를 철거하고 군장을 꾸리고 전장 정리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장비를 분실하지 않도록 챙기면서 야간 위장을 하고 군장을 메고 집합하여 공격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공두시 정각. 공격 명령이 하달되고 우리 분대는 1소대에 배속되어 베레지 고개로 올랐습니다. 베레지 고개를 따라 도촌이 방향으로 조금 내려가다가 첫 번째 능선에서 우측으로 능선을 따라 산길을 걸었습니다. 산등성이는 소나무만 군데군데 서 있을 뿐 허연 마사토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사토길은 자칫하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조심조심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얼마간 산등성이를 따라가다가 좌측 급경사 길을 따라 산을 내려와 골짜기에서 잠시 휴식을 하며 다음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사위는 조용하고 적막했습니다. 대대병력이 어딘가에서 움직이며 공격을 하고 있겠지만 아무런 소리도 기척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도 이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코앞까지 적군이 숨어들어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기습 공격을 받게 되면 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기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군대의 명언이 실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대대의 예비중대인 우리 중대는 사실 특별한 공격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봉중대인 9중대나 본대인 10중대는 지금쯤 공격 목표로 접근하여 공격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30여 분 뒤 다시 이동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산등성이를 넘고 조그만 밭도 지나고 울창한 숲도 지났습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도 몇 번 작전을 뛰었는데도 어둠 속에서 도저히 여기가 어디쯤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가자 점점 어둠이 걷히면서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산리와 도촌리 사이에 산골짜기였습니다. 날이 밝아지면서 공격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동안 지체되었는지 중대장은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3소대로 하여금 좌우측위를 삼아 우리 이동로의 안전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후미에 처져 있던 3소대는 뛰면서 상계하여 좌우 숲속으로 들어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분을 그렇게 이동하니 지난 겨울에 우리가 동계훈련을 뛰었던 마산리 훈련장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공격을 멈추고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추진되어 온 아침 식사를 수령하여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중대장이 서둔 이유가 바로 식사 추진차와 만날 시간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며 2시간 정도 집결지 행동을 한 다음 08시에 다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후반야 공격에 이어 계속 주간 공격으로 전환하여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밤새 어둠 속에서 산길을 헤매던 것에 비하면 날이 밝으니 공격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우리는 마산리에서 학수초등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양구터널로 오르는 국도를 만나 좌측으로 31연대 앞 큰 길을 따라 용아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후퇴했던 길을 반대로 되짚어 가는 것입니다. 용아리 못 미쳐 이번에는 우측 산길로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등성이를 따라 계속 전진했습니다. 31연대 신병교육대를 발 아래 굽어보며 산의 8부 능선상을 따라 계속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중대는 특별한 공격 목표가 없이 예비대 역할만 하고 훈련을 마치는 것 같았습니다. 9중대나 10중대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한참을 가다가 좌측 구릉지대로 내려서서 작은 골짜기를 지나 야산에 오르니 그곳이 바로 우리가 처음 집결지를 편성했던 밤골이었습니다. 이곳을 이렇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밤골에 도착하자 우리는 공격을 멈추고 잠시 휴식을 하는데 바로 상황 끝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때가 오전 11시 30분. 이것으로 대대훈련이 끝난 것입니다. 다른 중대야 어떤지 몰라도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싱겁기 그지없이 끝난 공격이었습니다. 그래도 새벽 1시 30분에 기상하여 지금까지 줄기차게 산길을 따라 전진해 왔기에 온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휴식을 취하면서 곧이어 추진되어 온 점심을 먹었습니다. 1시에 집합하여 대대장으로부터 이번 훈련에 대한 강평과 10일 뒤에 있을 대대 ATT를 대비하여 이번 훈련에서의 미비한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아무래도 주공을 펼친 9중대와 10중대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예비대 임무만 맡았던 우리 중대는 거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사실 대대훈련이라지만 우리 중대원들은 대대장 얼굴을 본 것이 훈련 출발할 때 보고는 오늘이 처음이니 지적할 사항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복귀를 시작했습니다. 훈련을 시작할 때는 이리저리 돌아서 9시간 정도 걸쳐 행군했지만 돌아가는 길은 큰 길을 따라 2시간 걸려 곧바로 복귀했습니다. 오후 4시 자대 도착. 곧바로 내무반으로 돌아가 물자 분류했던 더블백을 찾고 다시 관물을 정리하고 소대 비품들을 원상복귀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 쫄병들은 군대원들의 판초우위와 텐트, 반합 등을 가지고 개울로 나가 세척하고 일부는 모포를 털고 소총을 분해 소지하고 군화들을 닦았습니다. 본래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면 훈련 후 정비를 다음날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다음날인 17일 토요일에는 연대장 내무검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오늘 모든 정비를 끝내야 했습니다. 참으로 빈틈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조금의 여유도 없는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